이제 인터뷰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뭐 그 이후에 일정이 있으시거나 그 전에 일정이 있으시진 않으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인사가 너무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좀 진행을 괜찮습니다. 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좀 재개를 한지 조금 오래됐는데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네, 좀 두 분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리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었는데 네, 혹시 저희 팀을 알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주령님부터 해서 포에타님까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뭐 그냥 이제 뭐 예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좀 교류해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음, 떴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어떤 아, 그렇구나. 보다가 인터뷰 콘텐츠도 많이 하고 되게 진지하게 많이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뭐 DM도 음, 가능하시다 하셔가지고 뭐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이렇게 그냥 연락드렸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포에타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주령님이랑 비슷하게 좀 예술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다가 누가 좀 알려주시긴 했는데 예전에 보고도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음, 네, 일단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고, 사실 리뉴얼 과정까지 조금 오래 걸렸는데, 좀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시작 전에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간략하게 인터뷰의 취지를 먼저 소개드리면, 저희는 좀 비단 어떤 예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좀 가치관, 예술관을 공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이번에 2대1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재정립할 수 있고, 지금 되게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그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신, 그리고 꿈을 쫓고 계신 청년 예술가 분들이, 응원하는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들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립된 청년예술팀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2대1 인터뷰를 담당하게 된 박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 좀 저희가 사실 영광스러운 첫 2대1 인터뷰를 오늘 같이 참석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인터뷰에 임하는 자세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에타님부터 먼저 좀 약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고 있는 포에타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정규 앨범도 발매를 했었고 어, 인터뷰할 자리도 요즘 많지 않은데 상황이 시국인지라 좀 그랬는데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술 실천 길별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디벨롭하고 있는 주령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뷰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 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지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거를 뭐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혹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혹시 저희가 이제 인터뷰 진행 전에 사전 질문지를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상대의 사전 질문지도 한번 읽고 와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확인했었어요. 아, 네, 이렇게 읽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도 질문지를 받고 상대의 좀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되게 굉장히 좀 상이한 답변들이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좀 어려운 만큼 좀 짜릿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어떤 예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령님부터 좀 어떤 예술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그죠. 이게 가끔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저희도 사실 처음인데 와이파이 연결 문제가 조금 있네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좀 주령님의 팬분이 이제 등장해 주셔서 성함의 뜻을 좀 궁금하시다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현재 어떤 예술을 하고 계신지 묻고 사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활동명이. 그래서 좀 활동명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결이 조금 많이 끊기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주, 음, 주령님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어, 네. 저는 지금 두 분 다 잘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보입니다, 지금. 아,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주령님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어요. 뭐 음악 같은 것도 하고 미술 같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 그래피티 또는 대지미술이랑 그리고 어, 미학 전반에 걸친 저의 연구를 좀 결합해서 만든 길별이라는 예술 실천을 디벨롭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 포에타 님도 지금 어떤 예술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음악 장르도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담으려고 하는 편이고, 요즘 들어서는 좀 작곡가적으로도 뭐 가수들한테 곡도 뭐 같이 작업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네,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 포에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령님의 팬분께서 이제 댓글로 두 분 이제 활동명의 좀 성함의 뜻이 궁금하다고 여쭤봤는데 사실 저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포에타라는 뜻에는 네네. 포에타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고 또 길별이라는 프로젝트 이름명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포에타님부터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활동명? 포에타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 원래는 시인이 포엣, 그 Poet인데 거기에 A를 더 붙여서 스페인어로 포에타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시인이라는 뜻으로 아무래도 네.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술을 시작하셨어서 그런 시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길별도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네. 의미인가요? 어, 원래 별은 되게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고 인간이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어, 인간의 범주 속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존재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비틀어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 이제 인간과 멀다는 거리를 오히려 그러면 그 별이 떨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있으면 어떨까 해서 내가 길바닥에 별을 그리면서 내가 거기서 낯선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또는 그것을 남김으로써 조금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활동으로서 그 별 남기기를 해보면 길에 별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 역, 역, 반대적인 의미, 좀 반대의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길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음, 음, 어떻게 보면 좀 인간과 거리가 먼 물체가 이제 길에 있다 해서 오히려 인간과 닿는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네,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한 참신한 존재가 네. 갑자기 길에 나타났을 때 느끼는 그런 새로움, 그런 음, 네. 되게 다들 활동명에 여러분의 좀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포에타님 같은 경우는 그 음악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엄청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금 제가 하면서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좀 새로운 환경에서 좀 해보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곡도 써가면서 좀 저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스킬도 늘게 되고, 네, 지금 아직도 많이 배우는 중이지만, 네, 음, 그렇습니다. 사실 사전 인터뷰 질문지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야만 했던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둘을 네네. 사실 구분하신 것도 저는 조금 재미있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고, 또 해야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건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조금은,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은 뭔가 시대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제 스스로 느끼는 것들, 그냥 제가 살아가는 얘기들, 저만의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스스로 느끼는 것과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시대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주령님 같은 경우는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와이파이 연결이 많이 끊기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독병인데 많이 조금 보완을 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연결이 많이 끊기시는 것 같아서 포에타님께도 이제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별개로 좀 나에게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 조금은 제 스스로를 더 위로해 주려고 열심히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곡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음, 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마음으로. 네. 음, 나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들까지 좀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 사전 질문지에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또 아름답게 해주기도 하고, 초라하게 해주기도 하고, 좀 살아남게 해주는 표현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좀 선택해주신 약간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요즘은 뭔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음, 살아간다라는 말보다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음, 세상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네. 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약간 아름답게 해주기도 하고, 초라해주게 해주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뭔가 초라해진다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럼에도 약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술을 하고 계신 계기가 있나요?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어, 뭐 다른 예술도 비슷하겠지만 음악이라는 건 제가 좀 뭔가 조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들 예술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뭐 지칠 때도 많겠지만 뭔가 뜨거움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연도 하고 앨범도 내고 녹음하고 같이 뮤지션들이랑 작업도 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음, 향후에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어, 네. 연결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결에 문제가 조금 있으시다고 하셔서 다시 참여 요청을 걸어주셔서 수락해 드릴게요. 아이고, 자꾸 지장이 생겨서 조금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기기 연결이 조금 끊기시는 것 같다고 하셨으니 지금은 잘 들리실까요? 네, 지금은 잘 들려요. 음, 네. 네. 혹시 뭐 장소 옮기실 필요가 있으시거나 하면 시간을 아, 조금 드릴까요? 여기서 진행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폴메타님 같은 경우는 조금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그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조금 같이 살아간다, 위로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예술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수령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술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더 나아가서 그런 길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신 계기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 길별이 만들어진 과정을 조금 설명하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음, 처음에는 저도 뭐 회화라든지 뭐 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 진지한 예술가로서 만약에 길을 걷게 되면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어, 내 작품을 판매하고 내 커리어를 쌓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동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어, 나의 작업 또는 나의 작품 앞에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잘 들리는데 화면은 사실 지금 끊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잘 들리고 있어요. 음, 연결이 조금 많이 끊기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다시 연결 돌아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음,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어,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예술의 본질은 작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향유할 때 그 향유자의 경험 속에 있다고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 향유자의 경험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을 풀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것이 어떤 활동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활동 경험 그 자체를 작품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실천을 어, 만들게 됐어요. 음, 그러면 조금 궁금해지는 게 사실 좀 이런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의 중심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으셔서 길별을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예술을 시작하셨을 때는 비슷한 마음에서, 동일한 마음에서 출발하셨나요? 어, 음, 처음에 이 예술 작업이라는 거를 시작하면서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죠, 저도. 근데 어, 그러니까 그냥 뭐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기라든지 내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좀 풀어보기라든지 좀 약간 다분히 치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효능을 발휘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나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학술적으로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사실 이제 포에타님 같은 경우도 뭔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수단으로 시작하셨다고 했고, 제가 뭔가 많은 분들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시작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포에타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길별의 취지,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짝 궁금하거든요. 그런, 어, 사실 저는 다른 예술, 음악을 제외하고 다른 예술들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뭔가 저보다는 뭔가 엄청 냉철한 그런 시선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깊은 감각도 엄청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멋지십니다,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네. 네, 혹시 주령님 지금 연결이 또 끊기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뭐,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게 네, 전달이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네, 아쉽네요. 그래서 네, 해볼까요? 어, 네. 이제 주령님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려요. 네. 뭐 뒤에 혹시 다들 일정 없으시면 뭐 오늘 인터뷰 더 예상 시간보다 더뭐 초과한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뭐 부담은 갖지 마시고 좀 초조해 네, 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쭉 이어서 네,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포에타님께서 혹시 다시 한 번만 더 주령님께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포에타님이 직접 전달해 주시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뭔가 저는 지금 짧게 아직까지 별로 되진 않았지만 인터뷰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하면은 저는 다른 예술 쪽을 음악을 제외하고 다른 예술을 한 건 아니라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하기도 했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뭔가 냉철한 시선들이나 뭔가 깊은 감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멋지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좀 새로움을 지금 네, 맛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음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술에 시작을 한 거가 그냥 저희 집에 조그마한 기타가 있어가지고 그거 잡고 이렇게 노래 만들기 하면서 예술을 시작을 했는데 음,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영역들에도 조금 발을 넓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주령님이 포에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의 얘기랑 좀 약간 연결될 것 같은데,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포에타님께 이런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 말씀하신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한데, 아직 다른 예술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를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네. 다른 질문지에 답변해 드린 것도 있는데, 뭔가 목표 중에 하나도 뭔가 글을 써가지고 책도 한번 내보는 것도 목표고, 네, 글 쓰는 거 많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음, 다른 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음, 맞아요. 근데 그만큼 음악이 가장 나한테 또 뜻깊었던 거고, 네. 각자마다 좀 본인이 표현하는 수단은 다 다른 거고, 또 하고자 하는 수단이 다 다른 거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에타님한테 그래서 예술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 자신을 또 아름답게 해주기도 하고 초라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살아남게 해주는 어떤 표현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령님께도 주령님한테 있어서 길별에게 있어서 예술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음, 네. 음, 음, 예술은 그러니까 하나의 조명인 것 같아요. 하나의 음, 조명이어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어, 깜깜한 밤길을 걷는 건데 이렇게 걷다 보면은 비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네. 따라서 길을 걷고 방향을 틀면 또 다른 방향을 비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공간 전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에 음,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근데 아주 음, 감각적이고 효율적인 네, 그렇게 음, 느꼈어요. 굉장히, 굉장히 재밌고 참신한 비유로 약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명이라는 표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작품에 대해서 살짝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포에타님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다고 했고, 사실 길별이라는 프로젝트도 이제 어느 날 길가에 나타난 특별한 존재,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포에타님부터 좀 어떤 감정이 담긴 어떤 나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예시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지금까지는 EP 앨범 하나랑 정규 앨범 얼마 전에 발매했는데, 두 개의 앨범을 발매하면서 타이틀곡이 가장 뭐 줄을 들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EP 앨범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일이었으면이라는 곡이 타이틀곡인데, 그 곡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 그대로 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어떤 일을 벌이던 간에, 모두의 선택이 좀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선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앨범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 정규 앨범 같은 경우는 타이틀곡이 독백이라는 곡인데, 그 곡은 조금 제가 오래 만들다 보니까 예술을 하면서 이제 앨범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들을 많이 가사에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제가 윤동주 선생님이 엄청 팬인데, 그, 시집도 읽고 영화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앨범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음. 그러면 길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은 어, 길별 대습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 이제 습격 대원을 모집을 해서 그분이 이제 활동하시는 곳 또는 생활하시는 곳 그 주변에서 저희가 뭐 길을 걷다가 길별 그린다든지 아니면 길별 모양을 한 손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길별을 뿌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이제 길별 플랫폼을 통해서 그걸 공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길거리에 주로 좀 거리 예술이라고도 조금 봐도 무방할까요? 거리 예술이라고 조금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어, 음,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뭐 그냥 돌멩이들 이렇게 쌓아가지고 별 모양을 그 길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대지미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대지미술. 되게 사실 조금 많이 그런 제가 많이 그만큼 예술을 많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되게 장르가 좀 신선하고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네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서 혹시 뭔가 포에타님이 만약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난 질문인데 포에타님이 만약에 이제 습격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신다면 좀 어떤 식으로 녹아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 어, 돌멩이로 그 길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런 뭔가 습격을 한다는 게 저는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음, 뭔가 저는 사진을 엄청 짧게 짧게 엄청 많이 찍으면서 그거를 딱 컷으로 엄청 붙여가지고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음, 잘 간단한 생각으로. 네, 참여하는 표현 수단이 뭐 굳이 음악이 아니어도 네, 그냥 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예술에 크게 영감을 준 삶의 요소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령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에 크게 영감을 준 삶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음, 예전부터 어,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음,
그래서 뭐 결정 같은 걸 잘 못했는데 그거를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구나가 조금 결정이 되는데 뭐 이제 빨리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미쳐버리겠고 그냥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더 나을지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 어, 내가 좀 정리되고 분석됐으면 좋겠다. 진단됐으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어, 어떤 노래나 미술 작품을 보거나 그럴 때는 그냥 딱 꽂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걸 딱 들으면 이거 완전 내 거야 라든지 이거 진짜 좋다라든지 뭐 눈물이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그런 감정이 들면은 내가 그 짧은 순간에 확 갑자기 진단됐고 확 갑자기 공감됐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 진짜 효율적이고 실용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감정이, 이렇게 네네. 어, 네, 이렇게 효율적인 효과적인 수단이 있구나를 알아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약간 그런 감정의 뭔가 고양 상태에서 되게 느끼신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게 많이 삶에 영향을 또 그런 삶의 모습이 예술에 많이 영감을 주셨다고 답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포에터님이 해주신 말씀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자기를 좀 표현하는 수단으로 예술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좀 포에터님도 궁금하거든요. 좀 예술에 크게 영감을 준 삶의 요소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뭔가 곡을 쓸 때마다 이게 어떤 그 주영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 요소들이 딱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막 찾다 보니까 스스로를 많이 갉아먹고 좀 괴로워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곡도 많이 못 쓰게 되고 뭔가 번아웃이 되는 상태도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요소를 찾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요소를 많이 찾는 것보다는 저는 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사전 질문지의 답변에는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음악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겼고 그것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제 음악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랑 연결이 되는 답변 같았거든요. 혹시 좀 그렇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약간 좀 그런 갉아먹고 교들이랑 연결이 돼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곡을 쓰려고 하면은 책이나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특히 영화를 엄청 많이 보는데 영화도 좀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너무 막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영화에 너무 집중돼서 너무 좀 잊어버리더라고요. 곡을 써야겠다는 그런 것들보다 요즘에는. 그래서 음, 요소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다가 뭔가 깨달음이 하나 있을 때 뭔가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음, 그래서 또 음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질문,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게 또 어떤 건지도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두 분께 뭔가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예술만큼 혹은 뭔가 예술하는 활동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뭔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건지 각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포에타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음, 무엇보다 저희 같이 이제 음악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들이랑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여행 가서 이제 세상 보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음악을 한다고 여기에 딱 몰두해 있거나 이것만 갇혀 있기보다는 다른 것들, 뭔가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혹시 주령님도 약간 이런 게 있나요? 약간 뭔가 예술 활동만큼 소중한 것? 혹은 예술 활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는 예전에는 예술을 저의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게 제 삶의 1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진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했었는데, 어, 이제 그 열정은 뭐 식진 않았지만, 그보다 그냥 나의 예술 활동이라든지 내가 예술을 공부하는 그 행위의 영역은 사실 다른 어느 나의 활동들이나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뭐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지, 뭐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냥 그런 것들이랑 아주 그냥 똑같은 하나의 삶의 부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음, 글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학교 과제하는 거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어, 근데 그러면, 그렇군요. 되게 많이 좀 참신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사전 질문지도 있고, 지금도 약간 느꼈던 게 두 분의 뭔가 좀 예술을 하는 자세에서 공통점이라는 게 나름 저는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예술적인 스킬, 뭐 예술을 보여주는 스킬이나 그런 음악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뭔가 두 분은 예술에 임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모습 말고 좀 내면에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계속 끌어내고 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뇌가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태까지 한 말이랑 좀 겹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예술을 대하는 깊이가 좀 한층 더 깊어진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혹시 계기가 있나요? 뭔가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별개로 예술에 조금 더 뭔가 나의 그런 가치관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구체적인 뭐 사례도 좋고, 뭐 생각도 좋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주령님께 먼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빈칸이라는 공간에서 전시를 처음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어떤 그냥 합정 같은 데 있는 갤러리예요. 네, 이제 거기서 전시를 했었는데, 전시를 하고 나서부터 좀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나 표현하기, 내가 어떤 감정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예술을 지금 보면 깊이가 정말 떨어지는데, 음, 그 전시를 통해서 음, 제 자신의 예술의 실효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게 얼마나 지금 얄팍한 건지를 좀 진단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음, 약간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얻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각성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음, 전시했던 경험에서 뭔가 많이 깊어지고, 좀 생각이 또 바뀌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네, 주셨습니다. 그럼 푸타님도 혹시 이런 계기가 있나요? 저도 주령님이랑 비슷하게 어떤 예술을 하는 분들은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배우는 것도 많게 되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기보다는 더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배우는 자세도 늘는 것 같고 성찰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네. 음, 결과물을 내놓으면 좀 내놓을수록, 어,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좀 삶의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두 분 다 뭔가 변화하는 사람이다, 성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의 모습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예술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좀 각자마다 이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전에 서로의 뭔가 그런 예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예술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혹시 서로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음, 어,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글 많이 좋아하시면, 특히 윤동주 시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어, 특별하게 그 윤동주 시, 어,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게 된 거는 뭔가 저는 음악하는 게 예전보다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이라고,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반증되는 대표적인 사례? 제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간 게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 그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렇게 알게 됐는데, 시를 읽다 보니까 스토리도 알게 되고, 상황도 알게 되니까 더 시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음, 음, 혹시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 뭔가 그런 시에도 그럼 혹시 관심이 많으신 편인지 직접 시를 쓰는 것에 관심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엄청 실력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어서 그냥 생각나는 거 많이 적고, 예, 음, 그냥 심심할 때마다 막 적고 그런 편이에요. 예. 음, 사실 어, 좀, 연결이 또 끊기셨네요. 음, 그래서 좀, 예, 사실 그런 옛날이 많이 예술하기 힘든 상황이고, 특히 되게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술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걸 또 작품으로 증명해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명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주령님께 좀 또 질문이 혹시 포에타님이 있으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조금 끊긴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제가 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포에타님한테 궁금했던 건데 뭔가 이런 시인 말고도 혹시 음악하는 자체에 있어서 아, 네. 제가 주령님은 또 초대를 해드릴게요. 음악하는 분들에 있어서 또 영향을 받은 적도 있나요? 좀뭐 그런 게 단순히 나를 표현하는 방식뿐만 아니더라도 뭐 사운드적으로나 뭐 가창력으로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티스트가 만약에 가장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궁금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약간 김광석이나 유재하나 양희은 뭐 이런 분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려줘가지고 그런 음악을 많이 듣고 자라다가 뭐 이문세 님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 노래들이 다 가사가 좀 깊고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많이 듣면서 자랐고 요즘 음악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운드적으로는 그리고 스킬적으로는 요즘은 선우정아 님이나 뭔가 음, 유하 님도 되게 좋아하고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음, 제 부모님이 즐겨 들었던 음악도 영향이 있고 최근에는 뭐 선우정아님 같은 아티스트 분이 많이 영향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령님 뭐 연결 끊기는 거는 뭐 주령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혹시 아까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한 답변이 혹시 해결이 되셨을까요? 어, 연결이 쉽지 않군요. 네. 아, 네, 들리시나요, 주령님? 또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여전히 많이 끊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 네, 한 30초만 기다려보고 만약에 또 끊기면 제가 다른 질문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할게요. 연결이 많이 끊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제가 사전 질문지를 항상 이제 준비를 조금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공식 인터뷰에 바로 참여하시면 말을 좀 정립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하시고, 인터뷰 끝나도, 아, 이렇게 말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질문지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질문을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약간 좀, 뭐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추천해주시는 여행 같은 것도 써주셨고, 약간 음, 본인이 좀 이루고자 하는, 지향하는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고 되게 다양하게 여쭤주셨는데, 네. 혹시, 잠시만요. 좀, 저는 반대로 그거를 포에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약간 예술을 향유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뭔가, 아, 내가 예술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그걸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주령님한테 음, 물어보려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또 네. 돌아오시게 되면 제가 반드시 꼭 여쭙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반대로, 약간 사실 그런 분들도 좀 많으셨거든요. 내가 낸 작품이 나한테 조금 또 막상 내가 그걸 다시 볼 때 아무래도 좀 만족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 더 좋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미련이 남는 게 좀 당연하기도 할 텐데, 혹시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약간, 네, 잠시만요. 이제, 인터뷰를 줌으로는 휴대폰이 조금, 휴대폰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예술 파트에 대한 거는 포에타님이 주령님께 갖고 있는 질문 이전까지는 여기서 연결을 하고 제가 줌을 파서 그럼 줌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줌 링크는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가장 만족스러운 좀 작품을 한 번만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 발매된 정규 앨범이 있는데 담장이라는 정규 앨범인데 거기에 타이틀곡 독백이라는 곡 뭐 유튜브에도 가사 비디오도 있고 뮤직비디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그러면 두 분 진행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약간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게 돼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더 좋은 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좀 약간 사실 포에타님이 이제 그런 주령님께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왜 특별히 애착이 가고 있는지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것까지는 들리셨었나요, 주령님? 아니요, 제가 그거 못 들었었어요. 아, 그러면 혹시 포에타님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한 상태로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저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지금이 음악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시스템적인 것도 그랬고 근데 그거에 반증되는 얘기가 이제 예전에 윤동주 시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는 뭔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나 이렇게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비롯해서 작품을 낸 거 자체가 작품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술 작품으로 뭔가 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임팩트를 느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주령님도 약간
좀 약간 되게 예술 활동에 있어서나 혹시 삶에 있어서 되게 크게 영향을 준 그런 아티스트? 그런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었죠. 저도 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말셀 뒤샹이라고 하는 어, 개념미술가 다다이즘이라는 그런 예술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예술 이론을 조금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미술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말이 사실 어, 예술의 본질이 작품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을 경험하는 자의 그 경험에 있다라고 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꽂혀서 사실 이 길별이라는 것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음, 꿈을 경험하는 자에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어,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포에타님이 되게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적어주셨었어요.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뭔가 본인이 예술을 하는데 정립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포에타님이 좀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고 싶은다. 음, 아까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건데, 뭔가 예술을 계속 진행하면서, 향유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게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네,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음, 저는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의 방식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자기 표현에 그쳤기 때문에 어, 이런 방식의 예술이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가지느냐, 어, 그냥 또 다른 나를 만들기, 또 다른 나의 일부분을 내 살에서 그냥 띄어내기, 그거에 그냥 그치지 않는가,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까, 예술 자체가 예술의 역할은 그럼 뭐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확장이 돼가지고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예술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술 이론을 공부하면서 어,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음, 그 예술은 이제 조명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조명을 비추는 활동이 예술 작업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조명이 비추어지지 않았던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엇을 내가 조명할지를 선택하기,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술을 해보기, 이런 게 굉장히 그 핵심과 어떤 가치를 관통하는 담론인 것 같습니다. 음, 조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엇을 만들어낼 건지 그런 거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뭔가 책임을 지는 것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포에타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뭔가 저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조명으로 딱 선택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에 조명을 어떻게 비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그 몫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한테 목소리를 주기로서의 활동으로 그걸 감각적인 구조 속에서 풀어보기가 예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플롯들이 어, 노래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중립적인 공간에 놓여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을 무대에 올리는 방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노래를 만들래 또는 뭐 이런 주제가 새로움을 어떻게 가지는데 지금까지는 뭐 조명받지 못했던 이야기다 싶으면은 난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좋- 좋은 말씀이 되게 많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소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서로 각자 없으시면은 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나를 잘 표현하는 해시태그도 좀 다들 재밌게 달아주셨고,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해시태그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 좀 다시 왜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지랑 왜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에타님부터 먼저 나를 잘 표현하는 해시태그 3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포에타라는 그 단어 하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 MBTI가 유행이니까 네, 인프피라는 거 그거 하나랑 착하다 그 단어 하나예요. 네. 음, 약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착하다는 거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남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착하다였던 것 같으세요? 남들한테도 좀 듣는 편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좀 바보 같은 면이 많아갖고 그런 음, 것 때문에도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네, 음, 너무 음, 제 자랑을 하는 것 같다고 이상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에타님은 이제 그런 네네. 쭉 얘기해 주세요. 인프피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엄청 많이 믿진 음, 않지만 네. 네, 저도 사실 MBTI 좀 신봉자기 때문에 또 인프피랑 그리고 또 주령님도 인프제라고 적어주셨는데 두 네, 분 맞아요. 되게 두 분 끝에 빼고 좀 다 약간 같으셔서 제가 괜히 또 저는 약간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NFP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NF로 좀 약간 겹치는 것 같아서 괜히 내적 친밀감을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포에타님은 포에타, 인프피, 착하다가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주령님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주체적인 그리고 거리두기 그리고 허당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 제 주체적인을 뽑은 이유는 음, 주체적으로 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나한테 좀 결정권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좀 복잡한 일 있으면 그냥 내가 해버렸지 이런 쪽이어가지고 또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뭐 생활을 하는 거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럴 때 열정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주체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거리두기 좀 네, 거리두기라는 거는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거리두기가 정말 너무 세밀하고 섬세해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 되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거리두기를 점점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음, 막 싫어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나한테 거리두기 하는 줄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음, 잘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스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리두기. 음, 허당은 허당은 좀 빼먹는 게 그냥 많아서 까먹는 것도 많고 그래서 허당입니다. 되게 오늘 말씀을 되게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이 허당이라는 게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주령님 같은 경우는 주체적인 거리두기 허당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 이 거리두기라는 이런 인간관계의 부분에서 좀 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주령님 같은 경우는 사랑, 그리고 포에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런 옳다는 믿음, 다름의 포용, 깊어진 시선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타인과의 좀 관계를 많이 중시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그래서 포에타님부터 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이전 질문이랑 비슷한 면도 있는데, 좀 착하고 그래갖고 좀 사람한테도 상처도 많이 받은 편이라 그런 게, 남남남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남한테 피해받지 않고 그리고 남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음악을 막 하면서도 음악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랑 같이 살려면은 그게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좀 돼야, 네,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음,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남에게 피해받지 않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셨는데 되게 좀 제 개인적인 궁금함이었는데 이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과 피해를 받지 않는 것 중에서 뭔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음, 상황적이나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야 피해받지 않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음, 그런 음, 생각이. 네. 나부터 뭔가 피해를 주지 않아야 그래야 피해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진짜 되게 착하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말이 좀 뭔지 진짜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령님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주령님 같은 경우는 피해주지 않는 것, 피해받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피해 주지 않는 거가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은 암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제가 피해를 안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제가 저를 그렇게 막 재단하고 막 그렇게 평가하고 매 순간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내 초자가 나를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있다 그래도 그 잠깐에 진짜 뭐 실수로 또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상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실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영향을 끼치고 근데 그 속에는 당연히 그 상대방의 해석에 따라서 그 좋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회색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모든 게 다 좋은 영향만 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피해주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저는 피해받지 않는 게 더 어렵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좀 혼자 셀프 반성하게 되는 모먼트가 좀 생기는 답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수령님한테도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그, 그 직전에 몇 순간들에서 어, 정말 너무 설레고 막 기대되고 막 그 온갖 말도 안 되게 좋은 감정들이 막 생겼었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다 그런 걸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그런 느낌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음, 예뻐해 주시고 내가 암만 이상한 짓 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음, 그런 포용과 어쨌든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함에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되게 내가 줄 수 있는 이유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아까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포에타님도 이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또 내가 먼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포에타님도 약간, 포에타님한테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원래 지방에 살다가 이제 서울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고향을 자주 못 가다 보니까 가끔 거의 1년에 명절 때마다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 갈 텐데 그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뭐 사랑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뭔가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조카도 저도 좀 저는 좀 이미 커 있는 조카들이 좀 있어서 고등학생들인데 걔네들 보면은 그것도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막 진로도 정하고 막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살겠다 막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을 막 조언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원하는 거 그냥 해라 그런 것도 그런 말들이 이제 다 사랑인 것 같아서 그냥 사는 얘기 같아요 뭔가 사랑이. 네. 음, 좀 다들 이제 가족과 좀 연결을 지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그러면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답변을 들었을 때 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좀 말해낼 자신이 아직 없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주영님 같은 경우는 남들의 좀 조언은 잘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는 좀 조언해주는 거, 나를 위한 답을 찾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스로가 이제 남들의 뭐 그런 시선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령님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제가 인터뷰 맨 초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가끔씩은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는 생각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한번 나를 어디 실험실에다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좀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좀 저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모르겠어요. 끝까지 그거를 다 진단하고 해석하고 예측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찰자 입장에서 보기 재밌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재밌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네, 포에타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뭔가 요즘 미디어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뭔가 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근데 막 시상식이나 뭐 어디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면은 뭔가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면은 뭔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 사람 생각을 너무 내가 옳다고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누군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즘은 뭔가 네 요즘 많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상태라 아까도 막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여쭤본 거고, 네. 정체성이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끊임없이 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외에도 사전 질문지 답변지에는 포에타님은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적어주셨고, 주령님은 또 이제 변화를 좀 진보가 아니라 좀 새로운 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주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더 좋은 사람, 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서로 공통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러면 포에타님부터 설명을, 약간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떤, 뭐 이렇게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그냥 사람을 대할 때가 가장 빠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슨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뭘 했구나라는 거를 바로 깨닫는 게 빨라서, 그래서 바로 성찰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버릇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하루를 음, 마무리할 때 뭔가 밤에도 그렇고 어떤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떤 거를 연관지어 막 생각하게 되고 나는 이때 이랬구나 그것도 많이 깨닫게 돼서 그래서 성찰이 좋은 것만은 아니면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네,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가끔 그런 게 좀 끊임없는 자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음악이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주령님 같은 경우도 이런 뭔가 나아가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사실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인 게 재미가 없는 이유는 사실 그 안에서만 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변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 나는 원래 이런 면도 있는데 저런 면도 있다. 그런 새로운 면의 제시라든지 새로운 활동의 발견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생김으로써 사실 어, 어떤 선택지가 생기고 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그냥 다른 동물이랑은 좀 구분되는 어떤 자기 실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가 요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근데 내가 이번에는 요 면을 선택할 거고 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요, 음, 주체적이라는 게 사실,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를 따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사실은 뭔가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뭔가 만족스러울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오기까지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두 분 다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많이 좀 지연이 되고, 1시간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뭔가 예술가로서 도전하고 싶은 것들, 뭐, 그 사전 질문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 뒤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돼도 되고, 좀 예술가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또 그런 거, 그 이외에도 내가 그냥 예술을 떠나서 이런 인간으로 꼭 살고 싶다. 죽기 전에는 이런 거를 뭐 해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각자 있으시면은 좀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포에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좀 예술가로서 뭔가 궁극적인 목표나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작품을 발표하는 걸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대중적인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 그런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막 예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제 음악을 많이 발매하려고 노력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 쓰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도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좀 열심히 해갖고 출간을 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글을 쓰는 것도 도전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네. 이런 글 쓰는 것도 도전이 하게 되면 제가 꼭 달려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글 읽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령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좀 예술가로서 도전해보고 싶은 것, 궁극적인 목표 다 좋습니다. 이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학술적이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조금 그걸 쉬운 말로 좀 풀어보는 그런 류의 작업을 일단 좀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사실 그런 학술적인 부분에 잃지 않으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하지만 충분히 깊이가 있는 그런 류의 예술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음악이라는 게 특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필요가 많은 그런 장르기도 하고, 그런 게 단순한 가사말로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끌기도 해야 되고, 또 포에타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이야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좀 풀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 약간 좀 뭐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뭐 저는 이런 경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네. 해주고 싶으신 기가 있다면. 음, 저는 그런 방법을 저도 알고 싶어가지고 음,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이렇게 가사도 노래도 그렇고 3분 내지는 4분인데 그거에 가사가 엄청 많지도 않잖아요. 글처럼 대부분 시처럼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고 가사를 딱 보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든 내 생각을 함축해놔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도 비슷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뭔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좀 어떻게 예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감이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간으로서의 궁극적 목표를 드리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이제 좀 각자가 정의하는, 각자가 이제 제가 묻는 질문에 정의를 조금만 해주시면 이제 진짜 조금만 답변을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내가 믿는 진실이라는 게 나한테 내가 믿는 진실이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조금 심오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약간 그런 예술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서 꼭 믿는 진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음, 우선 저 제가 하나 생각난 게 바로 있는데, 네, 여기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삶의 절대 주관성을 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모든 세계를 관찰하는 그 모든 활동 속에는 사실 내가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서 대상을 관찰하고, 나의 귀로 음악을 듣고, 소리를 듣고, 나의 입으로 음식을 먹고, 그걸 내가 소화해서 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주관성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 주관성의 기반 속에서 어, 나 자신을 돌아봄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방식이 연결되면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는 삶의 절대 주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연결이 돼서 내가 믿는 진실이란 절대 주관성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포에타님의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포에타님이 믿는 진실이란? 궁금해요. 저도 주영님이랑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딱 한마디로 제가 살아있기에 그런 진실이 딱 있는 거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진실이 뭔지도 알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려면 많이 배우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면서 느끼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판단하기보다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살아있기, 맞아요. 좀. 그렇다면, 그러면 언제 가장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시는지 자꾸 꼬리에 꼬리를 오는 질문이 생겼는데 자꾸 궁금해져가지고 조금만 질문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에타님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제일 좋아하니까 어떻게 됐든 제 음악을 좋게 들어주신 분들이 생겨나면은 뭐 전달도 받고 그러면 얘기도 듣고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살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서 느끼는 감정들이 나를 살아있게 해준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렸네요. 그러면 주령님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되게 피곤하고 막 지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엄청 달리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막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러면 엄청 열심히 살고 그러는 건데 그 이제 공부 마치고 집에 올 때 독서실에서 이제 새벽에 집에 올 때 이렇게 언덕을 터벅터벅 올라오면서 밤하늘도 보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도 보고 그러면서 아, 나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저 자신의 열정을 제가 이렇게 딱 마주해서 봤을 때 그때 와, 얘 진짜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문득 나의 열정을 내가 마주했을 때 살아있는 네.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되게 예상보다 많이 인터뷰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또 소감도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했던 얘기들을 뭐 다시 또 각오의 의미로 다시 해주셔도 좋고, 그냥 뭔가 나의 인간으로서 도전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전 주령님한테 또 많이 오늘 배우면서도 제가 음악을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성 같은 거를 많이 잡는 게 그런 알맹이를 구축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음악을 추구하면서 잡는 방향성.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런 걸로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의 그런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이 진짜 가지고 있는 많이 무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뭔가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방향도 뭔가 포에타님한테 충분히 뭔가 그런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술을 많이 꾸준히 실천을 하고 계시면 그런 방향성도 뭔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령님 이제 좀 인간으로서 그냥 궁극적인 목표를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서도 좀 젊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계속 이 변화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길별이 잘 돼도 좋고 뭐 제 자신 예술가로서 잘 돼도 좋은데 그거 다 떠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소감을 듣고 또 자꾸 마무리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술적인 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밖에 혹시 서로한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예술 공부하면서 읽었 이제 그 책이 예술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이 책이거든요. 해방된 관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해방된 관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이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책이 좀 어렵기는 한데 되게 분석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책 추천의 상황까지 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포에타님도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소감만 듣고 이제 기록은 종료를 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그 진행자분이 엄청 힘드셨겠지만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네,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감을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그럼 주령님도 마지막으로 소감해 주시고, 네네. 나가지만 잠깐만 말아주시고, 기록만 제가 중지를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저도 되게 제 이런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오늘 잘 풀었던 것 같고 특히나 포에타님의 예술적인 뜻이라든지 예술의 동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되는 바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윤동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저도 뭐 고등학교 문학 시간 뭐 이럴 때 정말 시 외우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특히나 윤동주 시인 이렇게 시들을 정말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달달 외우고 다니고 특히 그 영화 동주도 정말 재밌게 보고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한번 뭐 제가 썼던 글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포에타님도 글을 쓰고 싶으시다고, 약간 책을 좀 발간하고 싶으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도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많이 좋지 네, 않을까? 라는 네, 저의 그럴 것 개인적인 같아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들 나눠주시고, 서로에 대해서 되게 경청하는 자세로 인터뷰를 임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공식 인터뷰는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기록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